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딴 데로 벗어나서 네. 이란 얘기 좀 다시 할까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틀 갔다가 또 네. 이란으로 가는군요. 예. 네, 좀 바쁘죠. 예. 좀 멀미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이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가 싶더니 예. 또 민간 여객기가 격추되면서 네. 이란의 그 시민적 상황이랄까, 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지난주 약속드리기를 네. 시가 있는 금요일에 이란의 시를 소개해드리기로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건널목으로 예. 오늘은 마리암 마지디의 장편 소설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언급했듯이 이번에 민간 여객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진 이란의 망명객들 또는 이민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안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이 소설의 작가인 마리암 마지디의 친척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소설인데 오늘에야 소개해 드리게 됐네요. 이 소설의 작가 마리암 마지디는 이란에서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테헤란에서. 근데 어릴 때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물론 어릴 때 정치적 망명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후인 즉슨 엄마 아빠가 이른바 정치적인 저항, 그러니까 데모꾼이었던 거죠.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에 살지 못하고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교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중국과 시리아와 터키 이 곳곳을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시인도 소개해드렸고요. 사디도 소개해드렸고 그런데 이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얘기들. 그러니까 이란, 페르시아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 여성이 디아스포라로서, 그러니까 고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쓴 걸작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한강이라는 작가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죠. 예. 네, 우리 5월에 다시 한번 소년이 온다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작가 한강의 문체와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마리암 마지디의 문체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누구보다 낫다라는 우월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시와 소설이 만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시적으로 쓴 소설이 이런 것이구나. 또는 소설이 시로 바뀌면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실 겁니다. 번역도 워낙 잘했습니다. 우리 김도연 선생과 이선화 선생이 하셨는데 이런 전 처음 듣는 분들인데 대단히 이 언어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나의 페르시아 수업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시와 소설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 페르시아와 프랑스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이 마리암 마지디라는 이란의 디아스포라 작가가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칭찬하는 경우 많지 않죠.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 잔 안 했고 2잔 했습니다. 2잔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간신대학교 대학원 제자들이 오늘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간신대학교 문창대학원 이제 다 늙은 제자들이죠. 늙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오늘 삼겹살을 굽고 잔치상 마련해서 맛있게 먹고, 저는 이 녹음한다고
첫째의 절제를 거듭하고 아이고, 간신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교수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별로 지그재그가 아닌 것 아니, 같죠? 그럼요. 예. 네. 술 기운이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술 기운에 방송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네. 정말 이 마리안 마지드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은 이런 소설이구나 라는 거 아실 겁니다. 네.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은 1980년에서 2013년까지고요.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 시간에 걸쳐 있죠. 장소로 얘기하자면 테헤란을 시작해서 베이징, 그리고 터키, 프랑스, 파리까지를 아우르고요. 근데 그걸 쓰는 방식들은 다양한 그 시간의 조합들, 또 장소의 조합들을 통해서 시적 언어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소설 문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다 보면은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몇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53년 모사데크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의 자산이라면은 누가 뭐래도 석유잖아요. 네. 근데 이 석유를 몇몇 우리말로 하면 재벌들이 전유하고 이게 민중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사데크가 석유를 국유화했죠.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딘 그 세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미국과 결탁합니다. 늘 언제나 CIA가 있습니다. 그 CIA가 결탁해서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미국의 꼭두가시 정권, 이른바 팔레비 정권을 내세웁니다. 그 팔레비 정권이 54년부터 79년까지 지속하죠. 자그마치 25년 가까이. 그러고 난 다음에 79년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전략은 이란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대단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시점 호메이니의 원리주의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 과정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러니까 마리암이죠. 이 나의 아빠는 물론이고 삼촌들까지 다 정치적으로 연루됩니다. 그리고 삼촌들이 감옥에 가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 프랑스로 망명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일단 문장의 맛을 잠깐 보시죠.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과 아울러서요.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말없이 듣다가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삼촌은 지금 애뱅을 감옥에 있다.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삐라를 소지하고 있었다. 좀 더 후에 삼촌 집을 수색한 경찰은 무기도 발견했다. 삼촌은 이제 막 19살이 되었다. 면회를 온 검은 옷차림 여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음식 바구니를 팔에 건 검은 침묵의 그림자들. 여자들은 각자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할머니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잠시 후 삼촌을 마주보고 앉았다. 우리 사이에 유리창이 있어서 삼촌에게 말을 하려면 전화를 사용해야 했다. 삼촌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힘들게 짓는 미소인지를. 수염난 아저씨들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말하자 삼촌은 웃음을 터뜨리며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도 정색하며 야단쳤다. 네, 이런 문장들입니다. 짤막짤막한 문장들인데 아주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토착해내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읽으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와 소설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소설에 대한 그 타성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얘기하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마리암이라는 이 여성 화자, 또 작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름과 화자 이름 똑같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설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씁니다. 이런 문장들은 듣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나는 이야기를 수집하며 살고 싶었다. 멋진 이야기들을. 수집한 이야기들을 가방에 담아 다니다가 적당한 순간이 오면 주의 깊게 듣는 귀에게 전사하고 싶었다. 마법에 홀린 듯 빠져드는 눈을 보고 싶었다. 모든 이의 귓가에 이야기의 씨를 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싹을 틔우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 꽃이 사라진 자리를 가득 메우기를 누군가 주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못한 골렘 마리암 꽃들을 대신하기를 원했다. 네, 이 어떤 장편 소설 하나 읽다가 이런 문장 발견하면은 아무 짓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부침개가 있는 소주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 몇 번씩 고씹으면서 내가 수집한 아프고 슬프고 멋진 이야기들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적당한 순간이 오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귀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귓가에서 싹 트는 이야기의 꽃을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헤란을 떠나서 세계 곳곳을 전전하다가 파리에서 간신히 둥지를 튼 이 마리암 마지드라는 작가가 왜 소설을 써야 하는지, 이 디아스포라의 절절한 아픈 사연들을 왜 이야기로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방식으로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연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파리에서 살면서도 많은 이슬람의 특히 이란의 기억들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하이암이란 시인들 뿐만 아니고 이슬람의 악기들, 이를테면 네이나 사즈, 따르 등 이런 악기들을 떠올리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 언어로 담아서 이렇게 소설로 하나 만든다는 것, 이야기책으로 쓴다는 것이 이 마리암 마지드라는 작가에게는 하나의 사명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뭐랄까,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 물론 나경원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떠나온 곳, 그러니까 고향이나 이 조국이라는 곳은 각별하게 와닿는 모양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명자들의 비애들을 얘기할 때는 더 아프게 와닿았겠죠.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란 사람이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흉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는 흉터로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네. 나는 내가 그들과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동료로 받아들이길 싫어하고 거부한다 해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내 형제였다. 가난과 망명과 향수, 그리고 작은 어깨에 짊어진 짐까지 나와 모든 게 흡사했다. 우리는 이 무게를 나눠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때로는 우리의 책가방 안에 연필과 책과 공책 대신 즐겁지 않은 역사와 사라진 얼굴들이 들어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걸었다. 한 발은 프랑스에, 다른 한 발은 그곳에 두고서 말이다. 우리는 해체된 작은 꼭두각시 인형들 같았고 너무 빨리 자라 일찍 늙어버린 아이들 같았다. 그들은 내게 거울을 내밀었다.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 나는 남들과 다른 게 싫었다. 우리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조국을 떠남으로써 두 동강 나버린 흉터다. 나는 그 흉터를 감쪽같이 붙여서 남들과 똑같아지고 진짜 프랑스인이 되어 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었다. 네, 이게 디아스포라의 분열된 찢긴 정체성을 둘러싼 고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아주 짤막짤막한 시적인 문장으로 아프게 이 흉터들을 얘기합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멀리서 한국을 떠나야 했던 분들이 듣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책 읽으시면은 절절하게 이런 부분이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인 이란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해서 프랑스에 산다는 게 쉽진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 문화권에 속해 있으니까 뭐 대단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하다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리암은 프랑스 친구들이 대단히 열린 그 생각으로 그래 너도 다양성 속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불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이에요. 남의 상처를 보고 환상을 품는 위선자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정중하게 내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선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요. 이런 문장들은 정말 통렬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시아에서 왔지? 너 이란에서 왔지? 너 아프리카에서 왔지? 하는 그게 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우월성을 깨달을 때 고통들을 절절하게 이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정중하게 내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휠체어를 탄 어떤 젊은 여성에게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걸 보고서 아이고 집도 여자라고 했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중하게 동정 어린 언어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만큼 깊은 상처가 없죠.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이 소설의 화자 마리암은 페르시아를 서서히 배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란 사람이었지. 이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언어를 매개로 해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소설입니다. 이 환상처럼 펼쳐지는 부분인데 마지막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란어고 페르시아어고 막 보기가 싫은 거예요. 참 멀리서 그 아주 보기 싫은 나라의 언어고 이야기고 그 기억들인데 다 잊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기억하라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했던 할머니의 환상들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말했잖니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 누구세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의 모국어야. 줄곧 너를 기다렸단다. 몇 년 동안이나 이 학교 앞에 머물렀어. 이 벤치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지. 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늘 가까이 있었어. 네가 소르본 대학교 강의실에서 노트 필기를 하는 동안에는 구석에 숨어서 널 기다렸지. 네가 살았던 거리는 전부 걸어 다녔단다. 언제나 너를 뒤쫓았어. 세련된 파리의 카페 입구에서 너를 기다리기도 했지.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는 너에게서 몇 칸 떨어진 좌석에 앉았단다. 네가 책을 읽거나 화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몇 시간이고 센 강의 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근처를 천천히 산책했지. 네 인생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진 않았어. 네가 문학을 공부하기로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특히 헤다야트와 하이암을 논문 주제로 택했을 때는 너무나 깊어서 펄쩍펄쩍 뛰었단다. 이 절름발이 다리로 말이지.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가 결국 나에게 이어지는 끈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벅차 눈물이 흐르더구나. 이제 마침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어. 이제 네가 날 찾아냈으니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더는 너를 몰래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상상의 화자인데 바로 페르시아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네 곁에서 늘 함께 있었다. 근데 너는 나를 늘 모른 척 했었지. 그런데 먼 길 돌아서 이제 모국어를 찾아온 너와 화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번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접촉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은 이 소설 읽으시면 정말 감동하실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마리안 마지디의 나의 페르시아 숲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네. 우리 안에 그 다문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고 상상할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 네.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의 고장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이야기 솜씨가 보통이 아니고요. 예. 마무리하자면은 제 큰아이가 지금 이 비교 문학을 하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의 문학들입니다. 아이고. 이 방송 우리 딸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